인생의 황혼기에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나요? 젊은이들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그것이 특성이라고 믿나요? 저와 같은 나이에 64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에 감동을 받는다. 나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옥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60년에 경험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랑, 그것이 만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첫날 밤에 꺼낸 것, 그것이 놓여진다는 생각에 내 가슴이 설레는군요. 첫날 밤은 어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친구들은 해변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조이가 물었을 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꺼냈는지 보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밤으로 돌아가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은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교외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나는 혼자 산다. 은퇴 후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극도로. 제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간식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조롭죠. 옥자야. 그만하고 산에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렴.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선 씨의 추천으로 저는 그 지역의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등반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이 나이에 어떤 사람이겠나?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나요? 그날이 제가 데빌스 클럽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백일수 선생님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이며 등산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들은 항상 웃으며 모든 사람을 잘 대합니다. 특히 여성 멤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순에게 그 남자가 친절한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겠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미선의 연극에 대해 당신만큼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수 선생님은 처음에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저는 젊었습니다. 맞다.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남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긴 산책로의 길, 미끄러운 길을 따라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조심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누가 건드리면 낭비일 뿐이야.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박락과 악수했다. 나는 그것을 밀어냈지만 곧바로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통증을 느끼고 발목을 삐었습니다. 오 세상에 괜찮아? 그는 걱정이 되었다.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굳건히 서다. 절대.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모두가 늦을 겁니다. 당신은 그가 제게 거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짓을 할까봐 걱정할 겁니다. 나에게 주었다. 낯선 사람의 등 뒤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등은 나이에 비해 작았다. 매우 튼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는 나를 산 아래 병원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가 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는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날 다시 돌아오자. 저는 백일수 선생님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알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사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이 약을 이전에 사용해 보셨나요? 간단하죠. 질문이었지만 그 후로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발목에서 전화가 왔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복지센터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고 약사는 저에게 약 한 봉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약 복용 지침을 적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약품 봉지를 열어보세요. 복용량은 제가 알아차린 작은 메모입니다. 오늘 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빌고 건강하세요. 그것은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당신은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복지관 앞에서 백일수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있던 일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놀란 척하면 그도 놀랄 거예요. 그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나는 대답을 주었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시장에 가서 조금 쇼핑을 했습니다. 백일수 씨는 쌀이 가득 담긴 큰 가마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나에게 반찬 몇 개를 주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에요. 그 구조는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 몸은 너무 길어요. 이것이 더 좋을 겁니다. 수군거릴 때는 시장을 고려하세요. 시대는 이상하면서도 즐겁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노인이기에 쇼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걸릴까요? 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현관에 신선한 과일 한 봉지가 놓여 있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그것은 거기에 남겨졌습니다. 누가 그걸 거기에 두고 간 거지? 모르겠지만 메모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전화를 받은 척했다. 오늘 제철 배는 맛있어요. 옥자를 시도해 보셨나요? 예. 그가 문 앞에 놓고 가면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황혼의 동지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노인들을 위한 이야기와 음악을 소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소리를 들었어요. 스피커. 70대 남성 청취자는 노년에 다시 설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라고 말했다.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백일수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내 관계와 내가 등반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과 비슷하네요. 마지막으로 진행자는 서울 도봉구에서 파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의 저자는 백일수이다. 숟가락을 떨어뜨리세요. 분명히 백일수였다. 태양의 얼굴은 매우 뜨겁습니다. 다음 날 백일수 선생님께서 전화로 연락하셔서 날씨가 좋으니 복지관 근처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원에서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나요? 점심을 준비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계란으로 김밥을 만들었어요. 멸치볶음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백일수 씨가 생강차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것을 백일수 공원으로 가져가서 거기 앉아 도시락을 뜯었다. 조심하세요. 꺼내볼게요.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신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냈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어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쇼핑하러 갔을 때 그가 나를 불러서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우리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짐을 싸던 중에 작은 손수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놓아진 꽃무늬는 보라색 배경에 작은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자수를 배우고 있어요. 가지고 있긴 한데 참 이상하네요. 백일수의 얼굴. 손수건을 열어보니 손수건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이니셜이 OJ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았는데도 바늘자국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지다. 거칠더라도 진심이 담겨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수줍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설렘 가득한 젊은 연인들 같았습니다. 전날 복지센터에서 봤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목격되었습니다. 백일수 씨는 어린 소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였다. 백일소인 듯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애정 어린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느낀 감정 예상대로 전처의 남자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던 중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 힘이 들어 나는 쓰러지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백일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난 문자를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심지어 복지센터에도 갔어요. 핸드헬드를 더 깊은 서랍으로 교체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외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아프다. 나는 등반 동아리에 가지 않는다. 등반 동아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선아, 그럼 알았으니까 지금 나와봐.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하다고 해서 그냥 발목에 신었어요. 나는 아직도 좀 아프고 늙었고 외로워. 미선 편에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심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일수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놀랐어요. 당신은 어떤 등반 클럽에 소속되어 있나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끝났나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백일수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게 다였지만 그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왜 내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안함을 느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선아, 이 나이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나요? 나는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외로움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깊고 심지어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소리도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마다 전화가 울리고 음악도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소리를 기다리는 습관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약 한 달 후 어느 날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처음에 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백일수가 먼저 도착했다. 옥자, 당신은 와서 나를 실제로 보았군요. 저는 몸이 떨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빠서 핑계를 댈 뿐이에요. 그는 수줍게 그렇게 말했다. 며느리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나? 잠시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여자, 제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저의 며느리와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갈게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울었다. 그것은 오해였고 제 편협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오해였습니다. 백일수 선생님이 조심조심 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나는 고개를 숙여 부주의했다고 사과했다. 옥자,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날 저녁 그가 나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던 걸 기억해요. 나는 그것을 꺼내서 서랍에서 조심조심 뭔가를 꺼냈다. 옥자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만난 이후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스크랩북. 첫 페이지에는 등반 동아리 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내 컷아웃 2023.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4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나는 노트 및 관련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의 요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옥자를 처음 만난 순간 그녀에게 끌렸지만 너무 빨리 그녀에게 다가갔다. 친구를 사귀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놀라움과 설렘이 느껴집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속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늘은 이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글자가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모든 사진은 신중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는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백일수 선생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내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광범위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친구 이상이에요. 매일 아침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매일 같이 있고 이제는 서로의 집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 백일수 선생님과 함께 거실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나는 TV를 보고 있어요.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의 표정은 반복이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네, 백일수. 그날 밤 나는 등반 동아리에서 친구를 만났다. 제 아들이 가족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 결국 응급 전문의에게 불려갔습니다. 며느리, 딸, 아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당신 나이에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둘은 관계가 있다. 당신은 재정적인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죠? 오른쪽,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나요? 아이들 걱정은 이해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다시 설렘이 솟아오른다.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있을 땐 나는 나가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며느리의 지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정식으로 백일수 씨 가문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쇼케이스를 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백일수의 진지함, 아이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모습에 마음이 점점 열리네요. 아빠가 작년에 이 직장에 취직을 하셨거든요.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옥자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들에게 전하고 싶고 백일수에게 진심 어린 말을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침내 조용히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가족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식사 공간. 시작하자. 두 분만을 위한 작은 집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온 날, 처음으로 60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제 결혼식 날이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해서 먹읍시다. 함께 저녁을 준비해서 먹읍시다. 준비하는 동안 나는 계속 시계를 보았다. 밤이 되면 행복하지만 동시에 저는 함께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설거지를 하던 중 백일수 선생님의 손을 살짝 만졌는데 순간적으로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세요.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네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시 저는 20살쯤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화장대에 앉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로션 한 병을 꺼냈다. 갑자기 내 머리가 깨끗해졌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주름진 얼굴. 이 얼굴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든다. 잠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백일수는 그때 침실에 있었습니다. 나는 옥자에게 연락했다. 잠깐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조심하세요. 침실의 문. 침대 문을 열었더니 침대 위에 장미 몇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소나무와 작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2개 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언제 이런 일을 하시나요? 휴일이니까. 그는 약간의 불안함을 담아 그렇게 말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고 와인잔을 뜬 내 손은 떨렸다. 저는 백일수 선생님을 소중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이 알아들을 거예요. 저는 그저 그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특히 사려 깊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속삭이세요. 알기도 전에 나는 편안해졌다. 나는 도착했다. 백일수 씨,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에 대비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스크랩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표지에 있는 건 우리 거야. 처음에는 이야기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날짜는 2번째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내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이 흘러내렸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할지 몰랐어요. 침대에 누운 후에는 불을 끄세요.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손의 길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더 성숙해졌죠. 흥미롭네요. 옥자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귀하께 연락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키스하자. 나는 그녀에게만 키스했다. 두피 관계라 하더라도 백일수의 몸이 떨렸다. 나는 그를 팔에 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날 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소원을 담은 첫날 밤, 저는 그 이야기를 산중 저녁 모임에 다시 보냈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 밤에 나는 새로운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네, 제 친구 미선이가 물어봤어요. 그가 그 종이를 받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저녁 파티에서 나는 친구들이 부럽다고 썼다. 당신의 얼굴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본다. 사랑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매일이 기록이에요. 나는 사랑이라는 하나됨의 기쁨 속에 살았고 당신도 그랬듯이 늦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백일수 선생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어요.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떠났지만 멀리서 그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에 가요. 내일은 같이 아침밥을 먹겠습니다. 노인에게서 염색 재료를 사서 저녁을 먹다. 또 다른 좋은 전화.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막 깨달았어요. 완벽한.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나의 사랑마저도 약해졌습니다. 아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사랑이 길고 외로운 밤의 외로움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내어 함께 약을 복용해 보세요. 따뜻한 동반자란? 저는 지금 당장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오늘 매일 밤 베개에 누워요. 떠나기 전에 조용히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내 마음. 여러분은 지금이 일몰 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기적과 같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곧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갑이니까 이해하시죠? 당신이 나와 같다면 더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갑자기 떨림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설렘과 좌절.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여전히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대응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이것을 준다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네에서는 계속 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제 이야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목표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 공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길 바랍니다. 명령줄이나 클릭으로 해봅시다.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가입하고 특별 혜택을 받으세요. 오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